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이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읽은 에피소드는 어린 시절에 외로움과 아픔을 영화 감독이란 꿈을 키우던 재아가 마음의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읽을 에피소드는 재아의 어머니인 연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아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깊이가 느껴져서 저는 조금 더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잘 살고 싶었다.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린 연자는 일찌감치 알아버렸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연자야, 너 대학 등록금 말이야. 늙고 왜소한 아버지가 초조하게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연자에게 반쯤 굽은 등을 돌린 채 말한다. 아버지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어머니보다 10살이 많고 돈을 버는 재주가 없는 남자는 아이를 생산하는 일에 일조하는 재주만 있다. 무책임한 남자. 동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언제나 반에서 1등을 하던 연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연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5명의 동생들을 부양하는 일을 부모가 자신의 몫으로 돌릴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만 공부라도 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집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공부를 했을 뿐이다. 아버지, 나 대학 안 갈 거야. 연자의 말에 아버지는 왜인지를 묻지 않는다. 몇 걸음 떨어진 부엌에서 쌀을 씻던 어머니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굳은 듯 그 자리에 서 있다. 왜를 물어 무엇 한단 말인가.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을. 연자는 방으로 들어와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을 지나쳐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말없이 단촐한 가방을 꾸려 그 길로 집을 나와 공단으로 왔다. 먼저 취직해 있던 옆집 언니 정순의 소개로 두부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 딱 1년만 일해서 돈을 모아 대학에 갈 거다. 딱 1년만. 연자야, 왜 밥을 안 먹고 갔어? 따뜻하게 새로 지었는데. 방은 안 춥고? 지낼만 해? 지낼만 해. 정순 언니랑 기숙사 방 같이 써. 여기서 잘 먹어. 그래, 잘 먹고 다녀야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에휴. 엄마의 한숨 소리가 짙다. 연자는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해진다. 괜찮아. 월급 나오면 돈 붙일게. 미안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뭘 어떻게 해. 아버지 이번에 팔 다쳐서 일도 못 나간다며. 일단 내가 해볼게. 고마워. 착하고 힘없는 어머니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다.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날 외식을 했는데 가는 곳은 매번 중국집이었다. 자장면 7그릇에 공깃밥을 추가해 먹었다. 늘 모자라게 시킬 수밖에 없던 현실. 한창 커가는 동생들은 배가 고파 그릇을 혀로 핥으며 무섭게 먹는다. 그 모습을 보던 연자는 자신의 그릇을 동생들에게 밀어주고 단무지를 씹어 먹었다. 짭조름한 단무지를 한참 씹어 먹다 물을 마시면 배가 차는 것 같기도 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그 가난이 진득하게 배어있는 집이 지겨워 현실에서 도망쳤다. 더 나은 현실이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희망이란 단어까지 품게 했다. 연자야, 오늘 회식한대.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돌아선 연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며 정순이 신나게 말했다. 정수는 예쁘다.
취직을 한 뒤부터는 귀를 뚫어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미니스커트를 사입은 정순에게는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난다. 연자는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딱 1년만 여기 있을 건데 이 공장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연자는 다짐하며 방을 향해 걸어간다. 공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는 딱 한 명만 키울 거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다. 작은 아파트에 살며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자장면은 가족 수대로 시키고 탕수육도 시켜야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연자의 꿈은 단지 그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연자, 오늘 향수 뿌렸어? 아니, 나 향수 같은 거 없는데? 그래? 오늘 냄새가 평소랑 다른데? 너무 좋아. 연살맞게 연자의 어깨에 기대며 정순이 냄새를 맡는다. 정순의 코는 어린 시절부터 민감했다. 골목 끝을 걸으며 냄새로 저녁 메뉴들을 맞췄다. 아, 오늘 비누 새로운 거 썼어. 연자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정수는 연자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고 활짝 웃는다. 그치, 거봐. 오늘 다르다니까. 나는 냄새로 기억을 저장해. 이제부터 너는 비누 냄새로 기억할래. 좋아. 아기 냄새 같아. 나도 이 비누 써봐도 돼? 그럼. 좋았어. 그럼 너도 내 화장품 가끔 써도 돼. 좋은 사람, 다정한 사람, 정이 많은데 순하기까지 해서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편안해지는 사람. 정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연자는 정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걷는다. 근데 언니, 오늘 회식은 어디로 가? 오늘? 중국집 간다는 것 같던데? 중국집? 아, 그럼 나도 갈까? 좋지, 완전 좋지. 가자, 가자. 어쩌면 이 정도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연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다. 아주머니, 인원수대로 자장면 주시고 테이블마다 탕수육 대짜랑 팔보채 하나씩 주세요.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작업 반장은 가끔 이렇게 회사 돈으로 호의를 부린다. 멀끔하니 도련님처럼 귀티나게 생긴 남자가 왜 공장에서 작업 반장을 하는지 연자는 가끔 궁금했다.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대화할 일이 없고 오해도 갈등도 없으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며 얽히고 설켜봤자 머리만 아프다. 딱 1년만 일하겠다고 다짐한 이 공장을 3년째 다니고 있는 이유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자 머리만 아프다. 지난달 입원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연자는 자장면을 비벼 한 입 가득 입에 물고 씹으며 바삭한 탕수육을 집어 입에 넣는다. 연자씨, 누가 안 뺏어 먹어요. 그렇게 먹다 체하겠어요. 천천히 먹어요. 아주머니, 여기 사이다 한 병만 주세요. 대답할 겨를 없이 목이 막힌 연자가 쿨럭거리자 작업 반장은 등을 두드리며 휴지를 건넨다. 아, 고맙습니다. 아, 연자씨 중국 음식 좋아하나 봐요. 중식으로 점심 회식 잡으면 그때만 오잖아요. 아, 네. 연자는 작업 반장이 사이다를 건네며 하는 말에 놀란다. 회식은 싫지만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자장면과 바삭하고 고소한 탕수육이 좋아 중식을 먹는 회식에만 나왔다. 회식에 빠진다고 눈치 주는 이들이 있지만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내년에 여기를 떠날 건데. 그런데 작업 반장은 왜 내가 중식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연자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긴다. 제가 그래서 요즘 중국집에서 회식을 자주 합니다. 연자씨도 오시고 모두 함께하면 좋잖아요. 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작업 반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해 보이고 연자는 면발을 들어 올린다. 면이 붙기 전에 먹어야 한다. 탕수육이 바삭할 때 먹어야 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기숙사 밥만 먹는 연자가 유일하게 회식을 하는 시간이 지금이다. 작업 반장이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인가 보지. 연자는 입으로 탕수육을 씹고 눈으로 팔보채 접시를 보며 생각한다. 회식을 마치고 나오니 아직도 한낮이다. 뜨거운 여름날의 햇살에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린다. 타오르는 7월의 태양이 이글거린다. 작업 반장은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연자에게 건넨다. 커피를 받아 들지 말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연자를 향해 그가 말한다. 커피 안 좋아해요? 자장면 먹고는 이 봉지 커피 마셔야 개운한데 하하하. 아, 네,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커피잔을 받아든 연자는 당황스럽다. 커피는 좋아하지 않는다. 기호식품의 맛을 들여봤자 돈만 나갈 뿐이다. 좋아해서 못 먹어 괴로우니 처음부터 안 먹어 좋아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적지 않은가. 연자는 좋아하기보다 포기하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업 반장은 나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부담스럽게. 도통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못 봤는데 연자 씨는 쉬는 날 뭐 하세요? 아, 저 그냥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저랑 영화 보실래요? 영화관에 가본 적 없는 연자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영화 끝나고 연자 씨 좋아하는 자장면이랑 탕수육 사드릴게요. 하하하. 뭐 그래요? 연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작업 반장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을 시원하게 지으며 신이 난 듯 성큼성큼 앞장서 걸어간다. 땀이 주르륵 흐른다. 손에도 땀이 나 들고 있는 뜨거운 종이컵이 축축해진다. 연자는 그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익을 것처럼 태양이 뜨겁게 이글거리는 여름이었다. 쾅쾅쾅 쾅쾅쾅 쾅쾅쾅. 아침부터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작업 반장과 쉬는 날마다 영화를 보고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던 연자는 어느 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공장 앞에 단칸방을 얻었다. 작업 반장은 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을 본가에서 자고 온다며 집을 비웠다. 열쇠를 두고 간 건가? 임신 9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자는 문을 연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번개가 치고 고개가 돌아간다. 뺨이 얼얼하다. 무슨 일이지? 야 이년아, 어디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내서 애까지 가져? 근본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너 이러려고 일부러 공장에서 일하고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거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를 내고 있는 여자를 보며 연자는 아득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야? 뺨을 맞아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연자가 묻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작업 반장 그 인간 내 남편이라고. 나는 이미 애가 둘이야. 연자는 다시금 멍해진다. 어느새 여자는 연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와 몇 개 없는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고 있다. 불행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예고를 하고 찾아올 순 없는 건가? 어떤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불행을 피해 가시오. 혹은 불행하더라도 감당하겠소. 하고 선택할 순 없는 건가? 불행은 불행을 먹고 사는 건가? 문득문득 스쳐가는 불안감과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지만 묻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아이를 출산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그 순간 연자의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것이 줄줄 흐른다. 아이는 이런 상황에도 자신이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여자가 양수와 피가 섞여 줄줄 흐르는 연자의 다리를 보고 다시 소리를 지른다.
어머 어떡해. 양수 터진 거야? 이 인간 어디 있어? 미치겠네 진짜. 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본다. 이 순간 연자는 자신을 도와줄 이는 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한다. 연자는 서 있을 힘도 없어 배를 끌어안고 엎드리듯 주저앉아 여자에게 부탁한다. 죄송해요. 저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말을 마친 연자는 몽롱해지며 정신이 흐려진다.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아이를 지켜야 해.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떤 기억이 연자를 스치고 지나간다. 너무 아파서 잊고 산다고 생각했던 꽁꽁 숨겨둔 기억이다. 연자야, 이거 먹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날따라 예쁜 옷을 입히고 머리를 곱게 따아준 엄마가 사람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연자에게 우유와 빵을 사주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날의 어머니는 어떤 결심을 한 듯 결연해 보였다. 잡은 손을 놓으며 머뭇거리는 어머니의 손끝이 울고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손끝에서도 감정이 느껴진다. 어린 연자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다. 매일 슬퍼 보이던 어머니가 오늘은 편안해 보였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형을 끌어안고 바라보던 연자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크게 울지도 못하고 울다 우유를 먹었다. 빵을 아껴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금방 오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 5살의 연자는 직감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안다. 연자는 울다 지쳐 대합실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연자야, 엄마 왔어. 미안해. 우리 아가.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미안해, 아가. 캄캄한 밤 사람들로 붐비던 대합실의 불이 꺼지고 홀로 잠들어 있던 연자를 가슴팍에 끌어안으며 어머니가 운다. 뜨겁게 운다. 연자는 그제야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흐른다.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올까봐 가지 못하고 참고 있던 소변이 터진다. 어머니는 왜 다시 온 것일까? 곱게 차려 입었던 어머니에게 왜 다시 왔냐고 묻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울었다. 크게 울었다. 그날 이후로 연자는 크게 운 적이 없다. 정신 차려. 병원 가자. 여기서 애를 낳으면 안 되지. 내가 애를 어떻게 받아. 아우 미치고 돌아버리겠네. 연자를 흔들어 깨우며 내 남자의 아내라는 여자가 소리친다. 내 남자의 아내는 난데. 나인데. 양팔로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느끼며 다리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것이 아이가 아니길 바라며 연자는 정신을 잃는다. 인생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마음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절이 지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 그것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마음에 봄이 오고 때론 여름으로 불타고 그 뒤엔 서늘한 가을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까? 연자는 재아를 만나기로 한 세탁소 입구에 피어있는 동백꽃을 보며 희망에 대해 생각한다. 10월에도 동백이 피어 있을 수 있구나.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을 주워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을 본다. 예쁘다. 너무 예뻐. 우리 재아도 이 예쁜 거 봤으려나? 연자는 휴대폰을 꺼내 손바닥에 올린 꽃을 찍는다. 세탁소 입구의 꽃도 찍어 재아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좋은 걸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재하. 이름만 불러도
가슴 아리게 사랑하는 우리 아기. 연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동네를 둘러본다. 바다 냄새가 짭조름하게 섞인 공기를 맡으며 정순의 옆집에 살던 시절을 떠올린다. 재아를 낳은 뒤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던 남자는 결국 아예 짐을 싸서 돌아섰다. 4살짜리 재아가 바짓가랭이에 매달려도 남자는 가버렸다. 더 쾌적하고 나은 삶을 위해. 방 한 칸에 셋이 살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이 삶에서 나가버렸다. 연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 연자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참모, 남의 집 가사 도우미, 공장 생산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엇이든 하며 살던 어느 날, 연자가 일하는 식당에 정순이 찾아왔다. 연자야, 네가 어쩌다 이렇게,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리고 한 달 뒤, 연자는 정순이 살고 있는 바닷가 마을로 왔다. 그곳이 이 동네였다. 공장을 그만두고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실에 취직했다가 이 마을에 미용실을 차린 정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미용실을 해서 번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재아와 연자에게 방을 내주었다. 연자는 식당 참모로 일하며 정순의 집 살림을 해주었다. 연자는 야무진 솜씨로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걸 만들어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며 재아를 함께 키워냈다. 정순과 함께 살며 재아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순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연자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아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핏덩이 재아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윈 없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여유 따윈 없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살았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다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가만, 정순 언니 집이 이 언덕에서 저쪽 골목으로 내려가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집이 있으려나? 웜에 연자 아녀 잘 있었어? 이게 을매만이여. 아직도 곱네 고와.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대로시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뭐 여기저기 아프지. 그래도 크게 아픈 데는 없어서 괜찮여. 늙으니 아픈 몸 돌봐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 재아는 요즘도 우리 집에서 밥 먹자녀. 재아 만나러 옮겨? 우리 분식 사장님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장을 봐서 돌아오다 연자를 발견하고 호들갑스럽게 반긴다. 주름진 손으로 주름지기 시작하는 연자의 손을 잡는다. 두 여자의 손에서 오가는 온기가 많은 말보다 깊다. 네, 사느라 바빴어요. 연자가 마음 세탁소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이 한동안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요. 어제 전화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재아가 대학을 가며 그쪽 동네로 따라 이사를 나갔더니 영화가 하고 싶다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재아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엄마와 따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이 바닷가 마을로 다시 와서 살고 있다. 돌아보면 재아도 연자도 이 동네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 잘됐네. 마음 세탁소 문 열려 있은께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지은 사장님이 아주 좋아. 만나고 있어 봐. 네, 그럴게요. 안 그래도 재아가 여기 세탁소 사장님이 주시는 차가 너무 맛있다고 자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꼭 마시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해 놨다고. 호호. 아이고, 그놈 아직도 좋은 거 지 애미 나눠주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그랬자녀. 초코파이 하나 받으면 애들 다 까먹었는데 지는 가방에 넣어놨다 엄마랑 나눠 먹을 거라고. 이쁜 것. 훌쩍. 왜 눈물이 나요. 늙어서 주책이야 그려. 들어가고 이따 갈 때 들러서 밥 먹고 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우리 분식 사장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돌아선다. 연자는 세탁소 문을 향해 걸어간다. 연자의 발걸음 옆으로 빨간 꽃바람이 길을 터준다. 발끝에서 맴도는 꽃을 보며 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꽃바람이다. 꽃길이다. 어디서 왔니? 너희 참 예쁘다. 연자를 감싸고 맴도는 꽃길이 어서 걸어라고 재촉하듯 연자의 발끝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쁜 꽃길. 연자는 그 길을 따라 세탁소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이 문을 열며 연자를 반긴다. 볼록하고 동그란 이마에 반듯하게 웃는 모습이 정순과 똑 닮은 지은을 보며 연자는 숨이 멎는 듯 놀란다. 지은은 연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마음에 묻은 얼룩을 지우거나 다려드리는 마음 세탁소입니다. 꽃잎은 두 여자 주변을 다시 동그랗게 맴돈다. 건물 뒤편에서 연자가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몰래 보던 재아의 곁에도 동그랗게 꽃잎이 맴돈다. 재아는 꽃잎에게 말한다. 잘 부탁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연자씨야. 재아의 곁을 맴돌던 꽃잎은 알겠다는 듯 층층이 꽃잎을 쌓으며 다시 날아간다. 꽃잎이 세탁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재아는 뒤를 돌아 바닷가를 향해 걷는다. 바다의 품에 풍덩 뛰어들어야지. 바다의 품에 안겨야지.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람들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파도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바다는 깊고 깊다. 재아 어머니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저는 차를 좀 내올게요. 따뜻한 거 괜찮나요? 꽃잎과 함께 들어온 연자는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다. 환대에 익숙치 않은 이는 습관적으로 낯선 상황에 경계심이 먼저 든다. 하지만 재아가 그리도 좋은 공간이라 이야기했으니 필시 이곳은 좋은 곳일 것이다. 연자는 옆으로 맨 가방을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지은은 연자의 시간을 기다리며 차를 우린다. 낯선 상황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경계하며 공포스러워하는 이도 있다. 오랜 세월 위로차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지은은 상대방의 마음의 경계가 풀리는 시간을 기다리며 존중하는 법을 익혔다. 연자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본다. 편안한 피아노 연주곡이 실내에 흐른다. 재아 친구 혜인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며 집에 놀러 오면 같이 듣곤 했던 음악이다. 음악을 들으며 휴대폰을 열어 재아에게 온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연자는 꼭 쥐고 있던 가방을 옆자리에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불편하지 않은 정적의 시간이다. 지은은 정성스레 차를 우려 연자에게 다가온다.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연다. 안녕하세요. 재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녀석이 워낙 상상력이 좋아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든 줄 알았는데 독특한 컨셉의 세탁소인가 봐요. 연자의 말에 지은은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연자의 찻잔에 차를 따른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연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색 니트에 편안한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베이지색 면 자켓을 입고 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엇 하나 튀지 않는 연자의 손이 거칠다. 고왔을 것 같은 작은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연자가 천천히 위로차를 마시기를 기다린다. 차를 반쯤 마셔야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때론 마법보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제가 차를 즐기진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수줍게 웃는 연자의 경계가 스르르 풀린다. 지은은 바 테이블 밖으로 나가 연자 옆에 의자를 하나 띄우고 앉는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야 연자가 편안해할 것 같다. 위로차를 마신 연자는 어느새 재킷을 벗어 가방 위에 곱게 접어 올려둔다. 스카프까지 푼다. 지금이구나. 마음 세탁소에서만 드리는 위로차예요. 제가 직접 만든 특별 레시피인데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차를 그냥 얻어 마셔서 미안해서 어쩌죠? 괜찮아요. 제아 좋은 회사에 취업했잖아요. 제아가 와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제아 이야기에 연자는 수줍게 웃는다. 그리고 지은이 따라주는 두 번째 잔을 첫 잔보다 편안하게 올려든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연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 동네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제아가 여기 와서 엄마 힘들었던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아까보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고마워요. 작게 소근거리는 연자의 말을 들으며 지은은 자연스럽게 연자의 옆자리에 앉는다.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지은은 하얀색 티셔츠를 연자의 오른쪽 옆에 살며시 올려두며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은 지우거나 다려서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제아가 어머니 마음의 얼룩을 지워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티셔츠를 입으시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지우고 싶은 얼룩을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깨끗하게 빨래해서 드릴게요. 제아가 그래요? 녀석. 뭐 그런 것까지 지가 신경을 써요. 애면 애답게 굴어야지. 지은이 건넨 티셔츠를 받아들고 어린 아기를 대하듯 소중히 품에 안은 연자가 눈물을 글썽인다. 속 깊은 녀석. 제아는 늘 그랬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웠고 엄마를 챙겼다. 연자는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사탕 사달라고 때 한 번 쓰지 않던 제아가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심 기뻤다. 한숨을 내쉬며 연자가 말을 잇는다.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라 많아요. 어떤 얼룩부터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얄궂게도 맞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보니 지나왔어요. 지우고 싶다기보다 보고 싶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어요. 연자의 말을 귀담아 듣던 지은이 묻는다. 어떤 순간들이요? 제아 어릴 때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달에 방을 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싼 방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밤에 식당 일을 하나 더 했어요. 제아를 맡길 데가 없어서 며칠 식당에 데리고 나갔는데 눈치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애가 설거지하는 엄마 옆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정순 언니가 이 동네로 데려오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갔어요. 어린 사내아이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알아요? 애 허리랑 내 허리에 끈을 매달고 일할 수도 없고 혼자 두면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땐 애 잃어버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5살짜리가 뭘 알고 집을 찾아오겠어요. 밖에서 문을 잠그며 밖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애가 안에서 우는데 걸음이 무거워서 매일 문을 사이에 두고 둘이 울었어요. 대답 대신 지은은 연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연자는 지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닦지 않고 흐르게 둔다. 소리 없는 눈물이다. 근데 그 어린 게 어미가 우는 걸 알았는지 며칠 만에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어린 게 입술을 실룩거리면서도 울지도 않고 꾹 참는데 그게 또 속 아파서 걸어가며 혼자 울었어요. 애 있는 데서 울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정순 언니한테 패끼친 줄 알았지만 염치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순 언니는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똑똑하고 웃음 많은. 연자는 정순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정순은 연자가 얹혀 사는 걸 미안해 할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연자야, 우리처럼 사랑 못 받고 자란 년들끼리 부대끼면서 사랑해주고 살아야 돼.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 구김 하나 없이 밟잖아. 우리 그늘이라 그 옆에 가면 눈부셔 타 죽어 얘. 난 타 죽기 싫다. 우리끼리 서로 그늘 해주면서 살자. 난 연애에 하도 되어서 지긋지긋해. 결혼하긴 글렀어.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주라. 나 외로워. 너보다 내가 더 네가 필요해. 있어 달라든가 네가 필요해 같은 말들은 연자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연자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정순의 말이라기엔 너무도 가슴에 사무쳤다. 햇살 같은 정순의 아픈 속을 연자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뒤로 연자는 더욱 정성스레 정순을 위해 밥을 했고 옷을 다렸다. 밤에는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정순의 목욕물을 받았다. 연자와 정순은 나이 터울이 2살밖에 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었다. 정순이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싫다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몇 달을 살다 가기 전까지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생각하니까 같이 살던 정순 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이제 세상에 없거든요. 재아가 왜 나더러 여기에 꼭 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곳은 마음을 마구 풀어내는 힘이 있네요. 아까 꽃잎도 너무 예뻤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연자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지은은 자분자분한 연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끄덕이고 웃는다. 연자가 가슴속 끝의 말을 모두 풀어낼 때까지 들어주고 싶다. 연자는 골몰이 생각에 잠긴 뒤 다시 말한다.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재아 아버지 그 인간이 재아 고등학생 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얼마 못 산다고 재아를 보고 싶다는데 양육비 한번 제대로 안 보낸 인간이 죽기 전에 자식은 보고 싶었나 봐요. 재아한테 만나러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안 가겠다더라고요. 설득할 수 없었어요. 재아는 한번 결심하면 단호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지혜비 장례식장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가잔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둘이 한참을 서 있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안 들어가겠다던 재아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 애비 사진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보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연자는 이제 울지 않는다. 눈물도 아깝다. 그 인간한테는.
사장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지요? 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게 풀려요. 고마워요. 사장님이 정순 언니 웃는 모습이랑 쏙 빼닮아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더 많이 하나 봐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연자를 보며 지은은 어느 생에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본다. 흐릿하다. 기억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100만 번이나 태어나다 보니 이젠 모두를 기억하기 어려운가? 말씀하시는 거 듣기 좋아요. 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린 어디선가 만났을 것 같아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연자의 잔에 차를 따른 뒤 지훈도 차를 마신다. 연자는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지은을 향해 몸을 돌린다. 지은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생겼다. 울음을 그친 연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울다니 실례인 거 알지만 한참 울고 났더니 오히려 개운하네요. 오랜만에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 하다 보면 제 앞에서 안 우는 게 오히려 어색한걸요? 지은의 말에 두 사람은 깔깔 웃는다. 한참 웃고 나서 동시에 차를 마시고 내려놓는다. 있지요. 전에는 내 불행이, 내 아픔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모두 아픔을 간직하고 살더라고요. 제 불행만 불행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요즘 사는 중 가장 행복해요. 편안해요. 저녁 버스를 탔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걸 보면 눈물 나게 행복해요. 어떨 땐 낮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저 혼자 있어요. 전세 낸 것처럼. 어디 여행 간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버스 타보셨어요? 아, 버스요? 제가 집이랑 세탁소가 가까워서 어디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은 만들면 되죠. 다음에 버스 타고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낮에 이 동네 풍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큰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연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버스 여행이라 이 생에서 하고 싶은 게 늘고 있다. 행복한 일은 천지에 널려 있어요. 늦잠을 자서 출근해야 되는 줄 알고 허겁지겁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 주말이야. 안도하며 눈을 감아요. 마저 자는 잠이 얼마나 달큰한지. 저는 그냥 지금 이런 일상이 좋아요. 불행하다 느꼈던 상처를 지우고 싶던 순간이 물론 많았지만 그날들이 있었으니 오늘이 좋은 걸 알지 않겠어요? 불행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들이 있어야 오늘의 나도 있고 재아도 있으니까요. 아, 네. 지은은 연자의 말에 놀라 눈을 깜빡인다. 연자를 데려가기 위해 곁을 맴돌던 꽃잎들도 멈춘다. 여려 보이는 연자가 실은 가장 단단한 이가 아닌가.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안고 가겠다니. 지은은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파장처럼 번진다. 파장은 음표가 되어 음악으로 울린다. 지은의 귀에는 연자의 말이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려온다. 사장님, 저 지금 사이버 대학교 다녀요. 상담 심리학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보니 제가 가진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참 사는 게 이상하죠? 그때는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하늘한테 애원했는데
돌아보니 그 상처들도 다 내 삶이었어요. 상처 없으면 나도 없더라고요. 이 공부 끝나면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할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뱃속이 뜨뜻해야 살 힘도 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 살 힘 나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 거예요. 이제 남은 생은 돈 벌어 하고 싶은 공부랑 일 실컷 하다 가려고요. 수줍게 웃으며 연자는 품에 안고 있던 티셔츠를 입는다. 지우지 않겠다더니 티셔츠를 입는 연자를 보며 지은은 조금 긴장한다. 지은이 읽지 못한 마음의 얼룩이 더 큰 게 남아 있었나? 티셔츠를 입고 바 테이블에서 일어선 연자가 지은을 바라본다. 나는 내 인생 싫어하지 않아요. 전엔 나마저 내 인생을 싫어하면 너무 안쓰러워 좋아하려 애썼는데 이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좋다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도 아들이 엄마 위해서 선물 주고 싶다니까 받을게요. 지우지는 않을 건데 떠올릴 때 덜 아프게 주름만 조금 다려주세요. 연자의 말이 끝나자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꽃잎들이 빙글빙글 돌며 움직인다. 지은도 웃는다. 연자의 다리 주변을 맴돌며 꽃잎들은 박수라도 치듯 활기차게 연자를 2층 세탁실 다리미 앞으로 데려간다. 연자는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꽃잎의 향연을 반긴다. 어머 얘들아, 너희 다시 봐도 참 예쁘다 세상에. 오늘은 너무 신기한 날이네. 살아있길 잘했다. 태어났으니 살아있으니 사라지고 숨을 쉬었다. 죽지 못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으니 살고 싶어지고 살고 싶어지니 사는 게 행복하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건 타인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연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와서야 깨닫는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건 타인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연자는 오랜 시간을 지나와서야 깨닫는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그토록 긴 불행의 터널을 지나왔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한 모든 얼룩이 아름답다. 좋은 생각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음을 아는 오늘을 살고 있음이 좋다. 연자는 문득 생각에서 빠져나와 주름진 옷을 정성스레 다리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 언니가 딸을 낳았으면 딱 저렇게 예쁠 텐데 하고 생각한다. 여기요, 주름들 판판하게 다렸어요. 하지만 아시죠? 옷을 입으면 다시 주름이 생기는 거. 알다 마다요. 주름도 이쁜 것도 다 내 삶인걸요. 옷이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옷을 받아들고 지은의 손을 살며시 붙잡는다. 온기는 온기를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가 사람을 살게 하는 온기를 품게 한다. 연자와 지은의 온기가 서로를 오간다. 지은은 오늘따라 마음이 편안하다. 연자씨, 나 퇴근했어. 여기 있지? 세탁소 문을 열고 재아가 불어 소란스레 들어온다. 지은과 연자는 동시에 웃는다. 꽃잎은 둘을 감싸고 1층으로 빙글빙글 돌아 재아 앞으로 내려간다. 2층을 바라보던 재아가 놀라 뒷걸음질 친다. 아 깜짝이야. 연자씨, 벌써 꽃잎 타는 거 적응한 거야? 역시 빨라. 메추리알 장조림 해왔지? 밥 퍼왔어. 밥 먹자. 사장님 같이 드세요. 연자씨 반찬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재아의 유쾌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세 사람은 함께 웃는다. 사람의 온기는 그 어떤 온기보다 강하고 따뜻하다. 조금 서늘한 가을밤이지만 세탁소 안은 온기로 훈훈해졌다. 근데 오늘 사장님 원피스의 꽃잎들이 보라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난 평소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니 빨간색 같아요. 아깐 잠깐 보라색이었는데. 연자씨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가? 요즘 사장님 옷에 자꾸 눈길이 가요. 하하. 똑똑똑. 그때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지은이 문을 연다. 이연희 씨가 보낸 택배 왔어요. 여기 마음 세탁소 맞죠? 택배 기사는 작은 박스를 내밀며 사인을 요청한다. 세상이란 이리도 살기가 편안하구나. 연희가 어제 보냈다는 택배가 이 바닷가 도시에 하루 만에 도착하다니. 지은은 사인을 하고 송장을 넘겨주다 택배 기사의 손목에 눈길이 간다. 왼손에는 초 단위까지 숫자가 자세하고 크게 보이는 전자시계를, 오른손에는 휴대폰과 연결된 시계를 차고 있다. 양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 택배 기사는 송장을 받고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 수령 시간을 기재하고 모자를 눌러쓰고 어두운 골목길로 걸어간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은을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누구지? 거기 누구야? 어둠 속을 향해 소리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세탁소 문을 닫고 나와 골목을 살펴보다 이내 하늘을 향해 숨을 크게 들이쉰다. 바다의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섞인 낙엽 냄새가 선선한 바람을 타고 깊게 들어온다. 낙엽을 태우는 자작자작한 소리가 들린다. 계절은 참으로 성실하다. 소리 없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니. 영희 삼촌이 택배 가져왔구나, 사장님. 아무도 없는데 뭐해요? 얼른 들어와서 식기 전에 밥 먹어요. 재아가 지은의 팔을 끌어당긴다. 영희 삼촌? 네, 우리 동네 산지 오래됐는데 이름이 김영희래요. 어디서 왔는지 무얼 하던 사람인지 말은 안 하는데 동네에 무거운 물건은 다 배달해줘요. 높은 데 사시는 할머니들 짐도 들어다 드리고 힘쓰는 일 부탁하면 군말 없이 도와줘요. 우리는 영희 삼촌이라고 불러요. 좋은 사람이네. 들어가자.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래, 밥을 먹자. 먹어서 또 살아보자. 살아서 연자씨 말처럼 버스도 타고 동네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보자. 살아보자라고 하는 말 끝에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다. 살아보는 것. 어쩌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녁을 먹고 연자와 재아가 돌아갔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돌아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평화를 마음으로 빈다. 스스로 봉인해둔 끝없는 삶의 반복을 풀기 위해 시작한 마음 세탁소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모두 빼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자씨처럼 조금만 다려달라 하는 이를 만나니 지은은 마음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것이 참 힘이 세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해결되고 마음으로부터 끝이 난다. 마음으로부터 꽃이 피기도 하고 마음으로부터 불행이 지속되기도 한다. 마음은 어쩌면 모든 끝과 시작의 열쇠인 것일까? 마음에 대해 생각하며 지은은 세탁소 문을 잠그고 택배 박스를 들고 우리 분식으로 걷는다. 그러고 보니 마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100만 번이나 태어나면서도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다. 마음은 꽃과 비슷하다. 보살펴주고 햇빛을 쐬어주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짓무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그러다 잎도 다시 피어나고 다시 꽃도 피는 존재. 아름답기도 슬프기도 한 양가적 이면이 마음인 걸까? 아름답기만 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아니, 과연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슬픔과 아픔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기쁨과 환희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른다. 슬픔과 아픔이 아름답고 기쁨과 환희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너질까봐 숨기고 있는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리 오래 살아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니. 아줌마 아직 문 안 닫았어? 무릎 아프다며 연희가 이거 아줌마 거라고 택배 보냈어. 아이고 연희가 고 이쁜 것이 이런 거 안 사줘도 되는데 고마워라. 안 사줘도 된다는 말과 다르게 우리 분식 사장의 얼굴이 활짝 펴진다. 그러고 보니 사장이 요즘 들어 부쩍 무릎을 두드리는 횟수가 늘었다. 지은은 택배를 빨간색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기름때로 눅진해진 테이블은 아직도 끈적거린다. 아줌마 이 기름때는 청소가 안 되나 봐? 지은이 검지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한다. 우리 분식 사장은 다듬던 팔을 내려놓고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훔친다.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잘 안 지네. 우쩍었어. 이리 닦아도 이런 걸. 괜찮여. 우리는 다 이런 거 괜찮은 사람들만 오는겨. 아줌마 그래서 여기 포장 손님이 많은 거야. 이 안에 들어와 먹게 하려면 테이블이 깔끔해야지. 내가 새로 사줘? 아이고 됐어. 여서 더 손님 많아짐 나 혼자 장사 못혀. 돈 더 벌어. 뭐야 지금도 충분이야. 테이블을 새로 사준다는 지은의 말에 우리 분식 사장은 다듬던 팔을 흔든다. 그러고 보니 이 매장에 새 테이블이 들어오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오래된 양은 냄비와 낡은 플라스틱 접시를 고집하는 이 공간이 왠지 모르게 편안한 건 사실이다. 지은은 다듬던 팔을 치우고 택배 박스를 열어 약병을 확인하는 사장을 바라본다. 무릎을 두드리는 사장을 보며 지은도 무릎이 욱신거린다. 이상하다. 감정의 전이처럼 신체의 아픔도 전이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 먹으면 무릎 안 아프대? 요즘 나도 무릎이 욱신거리네. 오래 살아서 그런가? 그려? 이거 먹어봐.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혀. 안 그럼 나처럼 늙어 고생이야. 자, 이거 한 통 갖고 가. 아니야, 아줌마 먹어. 나도 연희한테 택배 시켜달라고 할게. 아이고 괜찮여. 이거 먼저 먹고 시켜달라 그랴. 그럼 그럴까? 못 이기는 척 약병을 들고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제 세탁소 문을 닫아야겠다. 우리 분식 사장이 지은이 세탁소 문을 닫고 나가서야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알고는 낮 시간 즈음부터 오픈하고 새벽까지 세탁소 문을 열어두는 것을 멈췄다. 세탁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적 없는 밤에 꾸벅꾸벅 앉아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요즘은 분식집 불빛에 묘한 안도감이 든다. 가끔 사장이 병원에 가느라 분식집 불이 일찍 꺼진 날이면 지은의 발걸음도 덩달아 힘이 없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서로에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적당히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가. 분식집을 나서는 지은의 손에는 어느새 따뜻한 김밥 2줄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다. 지은의 다음날 끼니를 위해 우리 분식 사장은 퇴근길에 늘 김밥 2줄을 건넨다. 한 손에는 약병, 한 손에는 김밥 봉지를 든 지은이 문을 열다 뒤를 돈다. 아줌마 아프지 말고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아. 병원비 아끼지 말고 병원비 부족하면 김밥값으로 내가 내줄게. 그려. 우리 지은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다. 늙은이 아픈 게 뭐 새삼스러운 일인가. 이제 여기저기 아픈 몸 살살 달래가며 남은 날 사는 거지. 어여 들어가. 연자 맞이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지은을 배웅하며 우리 분식 사장은 하품을 한다. 사장의 하루도 끝이 났다. 닫힌 유리문 밖으로 지은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당장 부스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르고 힘이 없던 지은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이 매일 2줄씩 건네는 김밥에 매일 다른 재료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지만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것 같다. 그거면 됐다. 그러고 보니 사장의 곁에 아직 꽃잎들이 세탁소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 빨간 꽃잎들이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꽃잎 하나를 톡 치며 사장이 웃는다. 꽃잎들아, 걱정 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 믿으면 그리 된다. 그러니께 너들도 너들 자리로 이제 가. 사장의 말에 꽃잎들은 빙글빙글 돌며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온기로 가득 찬 이런 밤은 잠도 순하다. 골목을 환히 밝히는 은은한 달빛도 미소 짓는 밤이다. 이런 밤은 해가 비추지 않아도 낮보다 환하고 따뜻하다. 어둠 속에 있다고 꼭 어둠이 아니고 빛 속에 있다고 꼭 빛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나는 게 있고 빛 속에 있어도 어두운 게 있다. 오늘은 순한 밤이다.